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2023년도 재과장교환기간 매뉴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으로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가번호 6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입니다. 해당 항목은 방문그룹 모두 포함이 되고요. 주간보호, 단기보호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이 항목은 점수가 2점이세요. 2점. 아셨죠? 근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시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보통 영상 보면 맨 처음에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분석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 영상 하나가 올라오면 어느 시간대에 제일들 많이 보느냐, 예, 그래프가 이래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 중간중간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요점 메모표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메모표를 보시고 이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요점 정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요점 정리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중간에 나올지 마지막에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거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 처음에 뭘 공지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마지막에 공지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지하니까 또 마지막 공지 내용들을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자, 보게요. 기준은 두 개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개가 있는데 보면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은 기간이 5대 보험에 가입하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하는지. 그죠? 건강보험, 5대 보험이라 하면 뭐죠? 건강, 노인장기연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이거를 5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통상 노인장기보험 빼고 우리가 4대 보험 플러스 노인장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단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5대 보험이라고 하고 이 평가 기준 1번 5대 보험이 가입되고 보험료를 완납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 때 보면 평가 전날까지 사이트 foinsurance.월.kr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5대 보험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가 완납되는 완납증명서까지 출력해서 평가 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가 방법이 기록 및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지, 그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 퇴직급여 지급 여부도 확인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를 적립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냐 운영규정 안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 운영규정에 집어넣어 놓고 운영규정 안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넣어 놓고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적립을 어떻게 했다. 뭐 확정 기형으로 할지 아니면 은행에 일반 예금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보험사의 계약자명은 기관명, 피보험자는 대표자, 수익자는 기관명 이렇게 해서 보험으로 가입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정 안에 집어넣으면 다 인정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급입니다. 지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퇴직금을 위해서 적립된 그 통장 안에서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우리가 기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을 얼마 못하고 있었다. 얼마 못해. 이것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 임금의 뭐 10분의 1을 해가지고 우리가 퇴직금 또는 퇴직 직전에 뭐 평균 3개월치의 급여에 대해서 퇴직금 이건 지급인 거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정확히 적립하라 이 기원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원래 우리 기관에서 법적으로 200만원을 퇴직금을 적립해야 된다면 100만원만 하셔도 평가에서 문제 삼지는 않아요.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만 퇴직금만 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 직원이 갑자기 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자 기존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기존 매뉴얼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직전 2019년 매뉴얼인데 1번 평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5대 보험 가입됐고 퇴직금을 제공한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항목이 예전에는 평가번호 6건 직원복지 향상이었어요. 이 직원복지 향상이라는 평가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원복지 향상의 평가 기준 1번이 보이신 것처럼 별도로 평가번호 6번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새로 생긴 항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파랗게 표시돼서 새로 추가됐다라고 표시를 한 건 뭐냐면 내용이 똑같은 하나의 분리돼 나온 겁니다. 분리돼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5대 보험과 퇴직금을 별도 번호로 뽑아낸 거고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평가번호 7번 직원복지 향상, 그죠? 직원복지 향상이라는 항목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기존과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단지 번호만 분리됐다. 그죠? 내용이 새로 추가된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점수는 2점입니다. 그죠? 2점이고,
평가 방법은 기록 및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5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납도 하셔야 됩니다. 완납. 또한 완납을 하셨다면 나중에 사이트 있죠? insure.ol.kr 에서 가입 증명서, 완납 증명서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당 항목은 기존 매뉴얼 6번 직원 복지 향상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아셨죠? 새로운 항목은 아닌 겁니다. 새로운 거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셨고, 자, 정리가 됐다면 이제 집회 적용 기간 볼게요. 집회 적용 기간은 동일하게 똑같이 2020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일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평가 기준 1번 말씀드렸죠? 자, 확인 방법 볼게요. 자, 여기 있네. 포인슈어증5월.kr. 자, 평가 기준 1번. 평가일 현재 5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5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상시 1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우리, 시작하신 모든 기관들은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 포인슈어증5월.kr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출력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5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사회보험 병발 시스템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도 완납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SUR입니다. 죄송해요. 영어를 극복을 못합니다, 제가. 그죠? 그 다음에 포인 시점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확인 방법, 퇴직금이죠.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 안 합니다. 이젠 그렇게 근로계획서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별도입니다, 무조건.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되지 않는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적한 경우는 인정한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14일 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4일이 넘어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로자 퇴직 보형에 따라 중간정산 경우 관련 신청 소통을 통해서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 병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무조건 예를 들어 근로자가 중간정산 나 퇴직금 좀 중간에 해달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거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뭐 아파서라든가 질병으로 또는 내가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유로는 가능한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복잡하죠? 따라서 웬만해서는 중간정산은 뭐 지급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관련 규정까지도 있는데 관련 규정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그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한 번 더 보면 중간 사유 중에 여기 보신 것처럼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여기처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가?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 육개성 요양, 병을 고치기 위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파산에 의해 가지고 파산을 받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중간정산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밑에 뭐 재난을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중간정산은 기관에서 최대한 안 하시는 쪽이 좋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한 퇴직금을 퇴사를 진행할 때만 하되 퇴사하고 나서 14일 안에만 지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법적으로는 한 달인데, 그죠? 그죠? 법적으로 한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평가에선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지막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할 게 많네요. 그죠? 자, 하고 퇴직금은 적립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적립 통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보험사에 가입을 해놨어요. 매달 100만원씩. 근데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그만둡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요. 아, 근데 보험사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막 가서 서류하기 귀찮고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내 통장으로 지급한다. 그걸 그렇게 하시면 근로자랑 노동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노동부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퇴직금을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평가 기준은 어긋나는 거예요. 평가 기준에서는 퇴직금 적립규정을 운영하고 그 적립규정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립규정 자체에서 뭐예요? 우리가 퇴직금을 A라는 아까 보험사에 의한 걸로 우리가 적립을 해놨잖아요. 그럼 지급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사는 되도록 자제하시는 거, 되도록 자제, 그죠?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로 우리가 우대보험인 퇴직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가번호 6번 우대보험인 퇴직금, 우리 방문그룹과 주간단기보험 모두 해당하는 우리 항목에 대해서 매뉴얼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 매뉴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 매뉴얼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별도 하나의 항목으로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2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절대 점수 획득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 항목은 무조건 감점이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5대보험은 무조건 하고 계신 거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립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제가 원래 제일 추천하는 거는 제일 편한 건 솔직히 퇴직연금이에요. 확 DC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열악하다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회사 그 기관명이 노인요양, 방문요양 재가기관이라 한다면 그 기관명으로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예금 통장을. 그리고 거기에 매달 20이든 30이든 50이든 적립하시라 이거예요. 적립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 통장에서 지급하신 평가서 인정을 해요. 평가 점수에서. 아셨죠? 되도록 제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보험사 쪽입니다.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보험사에서 전화 올까요? 보험사도 좋아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누구랑 싸우는 게 이제 항의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보험사도 어쨌든 평가에서 인정하는데 그런 절차들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 영상에 대한 궁금하거나 질문하신 내용들은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